안녕하십니까, 정혜안입니다. 삶의 질을 좌우하는 자율신경, 또 자율신경이 과연 무언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영상까지 제가 조금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위쪽에 클릭해 보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 자율신경과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바이러스 대유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제가 치료해드렸던 환자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땀이 특히 얼굴에 굉장히 심하게 흘러서요. 마음 편하게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하셔요. 그리고 이제 등하고 온몸은 한기가 들고 아주 시려가지고 겨울에는 뭐 두꺼운 패딩 속에 여러 겹으로 막 스웨터를 막 껴입어야 외출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손발은 늘 시린데 얼굴하고 눈에서는 막 열감이 느껴지고 이런 시린감과 열감 때문에 잠을 깊이 자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1년 내내 감기는 달고 살고 또 서 있으면 앉고 싶고 뭐 앉으면 눕고 싶고 이런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계셨던 분이고요. 저한테 오시기 전에 병원 검사로 여러 가지 검사를 뭐 다 해보셨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답답하다고 했던 분이세요. 제가 이제 이분을 진찰을 하고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라고 진단을 내렸고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분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몇 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낮에는 구직 활동하고요. 이제 밤에는 PC방, 게임 생활 이거 반복했다고 하셔요. 늘 어깨와 뒷목이 뻐근하고요. 얼굴하고 눈에는 열감이 느껴지고 늘 피곤하고 비염, 편도염, 손가락 관절염, 요도염, 피부염 뭐 이런 몸에 여기저기 염증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소염제도 엄청 오래 먹었는데도 나을 기미가 없어서 거의 치료를 뭐 포기하다시피 했던 분이셨거든요. 이제 이분도 제가 검사하고 진찰을 해보고 난 다음에 자율신경 기능 이상으로 면역력이 너무 심하게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던 분입니다. 자, 우리 몸은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이 두 가지 자율신경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주에도 음양이 있잖아요. 인체에도 이 음양이 있고요. 자율신경도 바로 이 음양의 이치와 똑같습니다. 교감신경은 양의 작용을 해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호흡을 빠르게 하고 땀을 흐르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이 부교감신경은 음의 작용을 해서 생명활동을 그 반대로 움직이도록 작용합니다. 자동차로 말하자면 교감신경은 엑셀,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 역할인 거죠. 이제 속도를 중요하게 하는 경주용 자동차는 이 엑셀이 좋은 차가 아니고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하는 거 아시죠? 빠른 속도를 제어할 줄 아는 이 훌륭한 브레이크가 차를 제대로 컨트롤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 교감신경이 속도만 내서는 이 신체 균형 깨어지고 맙니다. 이 부교감신경이 적절하게 작용해서 중간 이 속도 조절을 해줘야 심장, 호흡, 수면, 땀, 소화, 배변, 혈액순환 같은 이 모든 생명활동의 속도가 적절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심하게 땀을 흘리거나 장기간 설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럴 때 이 몸이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즉시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우리 몸이 옐로우 카드를 내미는 거죠. 이럴 때 자율신경의 균형이 평소 좋은 사람은 강력한 브레이크로 교감신경을 잘 조절해서 금세 균형이 딱 잡힙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 기능이 평소에 허약한 사람은요, 이 교감신경이 쉽게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이 저하되는 이 자율신경 불균형이 생기고요. 자율신경 기능 실조로 발전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자율신경은 면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 속의 과립구가 늘어납니다. 이 과립구는 적절한 숫자가 있으면 이 세균이나 이런 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해주는데 너무 많이 늘어나면 인체에 유익한 균까지 모두 다 잡아먹기 때문에 결국 염증에 취약한 몸이 돼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각종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제 부교감신경이 너무 많이 항진이 되면
백혈구 속에 림프구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 림프구도 너무 과도하게 많아지면 이 항원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걸 알레르기라고 하잖아요. 이 알레르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어느 쪽이라도 항진된 것이 없이 균형이 잘 유지돼야 염증도 알레르기도 없는 건강한 면역 상태가 되는 거죠. 가볍게는 감기부터 심하게는 암까지 모든 질병의 기본은 바로 이 면역력 저하부터 발생을 하는데,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 이 면역력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한의에서는 자율신경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할 때 먼저 이 양적인 생명활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교감신경을 편안하게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적인 활동을 하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주고요. 세 번째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조화롭게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한약 처방과 약침 치료를 합니다. 자, 이때 자율신경 기능이 너무 약하면 치료를 통해서 균형을 잡았더라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이 치료 초기부터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체력을 키워주는 처방도 함께 병행을 해서요, 이 자율신경의 활성도를 높여갑니다. 자율신경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 기간은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 초기인지 중기인지 완전히 균형이 파괴된 상태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개인별 면역 상태나 체질, 그리고 체력이나 환경,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전문적인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자율신경 균형을 도와주는 생활 수칙 중에 첫 번째는요, 30분 일찍 도착하기입니다. 시간에 쫓겨서 마음이 급하면 불안해지고요, 심장이 막 빨리 뛰고 호흡도 불안정해집니다. 이건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좀 30분 일찍 도착한다는 생각으로 일찍 출발해서 여유 있게 움직이면 이 교감신경이 항진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늘 느긋하고 여유 있게 행동하게 되니까요. 항상 30분 일찍 도착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이 자율신경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뛰지 말고 걸으세요. 뛰면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걸으면 호흡은 차분하게 유지되고 심장도 편안해집니다. 조용하게 산책할 수 있는 집 근처 나만의 산책로를 만들어 두시고요. 식사 후에 천천히 30분 이상 산책을 하면 부교감신경 활성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음식을 알아볼 텐데요. 이 물은요,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고요, 혈행순환이 좋아지고 배변 활동도 좋아지고요, 무엇보다도 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물이 참 좋습니다. 요구르트는요, 장내 유산균이 많아지면 배변 활동이 개선되고요,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꾸준히 요구르트를 먹어서 장을 지켜주는 좋은 균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면역력도 증가되고 자율신경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꼭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혜연이었습니다.